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 CSS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완성된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먼저 헤더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형식으로 상단 영역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자, 본문 영역에는 레프트, 센터, 그리고 라이트란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저희가 플로 레프트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디비전 영역들을 분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파일은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경로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자, start.html 문서로 여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art.html 문서를 에디터에서 여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마크업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구조가 이제 다음처럼 완성이 되어 있죠. 헤더 영역은 머리글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 그리고 푸터 영역이 이렇게 세 가지 분리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헤더 영역은 머리글 부분,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바탕글 영역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CSS를 본격적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CSS를 작성을 한번 해보면요. 자, 먼저 레프트 영역을 먼저 잡아볼게요. 자, 내용은 일단은 ID 값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헤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헤더를 지정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CSS에 대한 시작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ID나 특정 지을 수 있는 클래스 타입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는 ID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역을 지정했고요. 자, 패딩 같은 공간에다가 10픽셀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트는 40픽셀. 자, 이 부분의 컬러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로 자, 이렇게 해서 색상 영역을 지정시켰습니다. 상단에 있는 영역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이제 영역은 지금 여기 컨테이너 영역부터 시작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위드를 800으로 지정했다고 할게요. 위드 크기를 800픽셀로 지정시켰습니다. 자, 헤더에서의 역할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폰트 사이즈 14픽셀로 지정시켰고요. 물론 이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할 때 저희가 이제 안쪽 여백을 정확하게 지정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875em 이렇게 지정해도 결과는 같을 것 같습니다. 자, 14픽셀로 지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0.875em으로 지정해도 되고요. 기본적인 컬러는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게 되면 자,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렇게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색상이 정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해당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크기가 정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검사창을 한번 열어보면 그러면 크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크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헤더에 있는 영역은 일단은 패딩은 1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40픽셀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헤더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실제적인 여기에 가로 크기는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가로 크기를 만약에 제가 800이라고 지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자, 바깥쪽의 영역이 지정된 부분이 800픽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위드를 지정하고요. 자, 만약에 이 크기를 컨테이너 크기와 동일하게 800픽셀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가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적인 이
지금 컨테이너는 800픽셀이 맞는데요. 근데 헤더 부분은 크기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크기를 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 안쪽에 있는 영역들의 실제적인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패딩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더와 같은 것들도 실제 위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의 속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패딩이 10이 추가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좌우측으로 10씩 추가가 돼서 높이는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크기는 820픽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크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실제적인 크기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 블록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컨테이너 크기로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냥 크기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원래대로의 그런 속성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 800 크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더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의 크기로 지금 지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자, 안쪽에 있는 폰트 크기라든지 아니면 색상 같은 것들이 위에서 지정된 컨테이너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속성들에서 저희가 이제 글자 크기라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글자 색상 같은 것들을 정의하지 않았죠. 자, 근데 이제 미리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정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컬러에 대한 속성들이요. 자, 여기서 지금 RGB 5151512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 컬러가 되는 이런 333이라는 컬러의 속성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자 모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헤더 아이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의 폰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컬러에 따른 기법들이 지금 이렇게 또렷하게 글자가 써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제적인 본인의 해당하는 헤더에서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는 CSS에서는 상속 스타일이라고 보통 불러주고 있는 거죠. 자, 상속된 스타일로 지금처럼 폰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컬러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 것을 저희는 보통 상속 스타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유한 속성들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마진 탑이라든지요, 아니면 위드 같은 것들은 이게 상속되는 속성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폰트 사이즈라든지 컬러 같은 속성들은 상속이 되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속성마다 다 상속되는 속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요건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요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샵 컨텐트라고 해서 영역을 만들어 놨죠. 자, 이는 본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라고 지정해 놨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전에 배우신 대로, 자, 플롯 레프트 지정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딩 값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 값을 지정하는데요.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제 적절한 크기로 저는 120픽셀이라는 것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2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02, 자, F0. 자, 이렇게 해서 색상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영역, 자, 컨텐트에, 자, 이번에는 센터 똑같은 속성들이 반복이 돼서 여기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지정할 때 여기에 있는 부분은 540이라고 지정했고요. 중간에 있는 크기
자, 그 다음에 색상만 좀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오른쪽 영역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라이트라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로 레프트를 잡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왼쪽에 두 개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한 개가 배치된 식으로 이렇게 플롯 라이트를 잡으셔도 공간 여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틈이 벌어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디자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패딩은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위드는 12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200픽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크기를 재게 되면, 자, 크기는 전체적으로 800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800픽셀이 전체적인 크기고요. 그러면 이제 120 더하기 120 더하기 자, 540이죠. 그죠? 540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120이니까 높이는 다 200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80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40이 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560이 돼야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좌우측으로 120이 붙고요. 그 다음에 120이 붙고 그 다음에 560을 더하면 그러면 80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800이 될 겁니다. 자, 800픽셀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정상적인 어떤 레이아웃이 됐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가 라이트 색상을 안 바꿨네요.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왼쪽에 있는 영역 그리고 중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 전에 저희가 헤더에서 테스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영역들이 어떻게 되냐면 헤더에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에 있는 영역이 있고 센터가 있고요. 라이트가 있는데, 자, 이런 기법들이 지금 패딩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의 부피가 커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딩이 부여가 되면 실제적인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크기를 부여받게 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좌우측으로 10픽셀이 늘어나니까 여기서 100을 줘야 되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패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방으로 패딩 속성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단이라든지 우측, 하단, 좌측에 모두 10픽셀이 부여가 되니까 여기서는 100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120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20을 빼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을 빼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제가 색상을 좀 바꿀게요. 배경 색상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처리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에도 지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분명히 이제 헤더 같은 경우에는 공간 여백을 60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하위에 있는 지금 컨텐트라는 아이디의 섹션은 지금 레프트, 그 다음에 센터 라이트가 본연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위에 있는 컨테이너가 크기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높이 속성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높이 속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조금 이제 학습의 기회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처럼 자, 높이에 대한 속성들을 부여할 때 이렇게 해서 하이트를요. 자, 그러면 패딩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높이는 220이 되겠죠. 그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높이 220픽셀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높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적인 높이와 그리고 컨텐츠, 자, 일반적으로 상단에 있는 묶어주는 데이터를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컨텐츠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만들 때 컨테이너와 컨텐츠 간의 관계가 높이가 일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레이아웃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푸터 부분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푸터 부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그러면 지정해 볼게요. 자, 푸터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샵 컨텐트 푸터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자, 푸터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도 패딩을 부여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1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 4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돼서, 자,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예시로 컬러를 칠한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하나의 박스 타일이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저장이 안 됐나요? 자, 여기에 푸터죠. 요 푸터 아이디가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식별자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식별자를 맞추면 이렇게 푸터 부분이 완성이 돼서 하나의 레이아웃처럼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관련된 이런 부피가 변한다. 자, 디스플레이 속성들 중에서 일단은 이제 패딩 값과 그리고 이제 보더가 바뀌게 되면, 그럼 실제적인 크기가 바뀌게 되는데, 자, 만약에 저희가 크기를 지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패딩 값을 연산을 해서요, 이렇게 크기를 지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크기는 120인데 여기에 패딩 때문에 크기를 지정이 돼서 이렇게 크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CSS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박스 사이징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 사이징이라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기법이 컨텐트 박스입니다. 이는 CSS3의 기법들이 되고요. 자, 이는 이제 실제적인 부피를 저희가 패딩이라든지 보더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박스 사이징이나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크기를 여기서 봤을 때 패딩과 보더의 크기를 저희가 부피에 넣지 않고 스타일로만 적용하고자 할 때 이를 저희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보더 박스라고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적인 부피가 줄어듦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각각의 패딩이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정해 보고 스타일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적인 부피가 늘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자, 레프트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레프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는 저희가 여기에 지금 등록된 CSS를 보게 되면 실제적인 패딩은 적용됨을 알 수 있죠. 패딩이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 크기는 100픽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박스 모델 한번 볼게요.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실제적인 100의 크기를 내기 위해서 지금 패딩을 10씩 할애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텐트의 영역, 그러니까 위드와 하이트가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드와 하이트가 양보가 돼서 이 크기를 전체적으로 100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CSS 쓸 때 지금처럼 수치와 그리고 디자인이 같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보통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크기를 맞추게 하려고 하게 되면 원래대로의 크기대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120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도 220. 자, 패딩이 10픽셀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를 저희가 20픽셀씩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센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560, 그 다음에 220, 20씩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상단과 하단을 더하게 되면 20,
마찬가지로 좌측과 우측을 더하게 되면 20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120. 자, 푸터도 마찬가지죠. 푸터 같은 경우에는 60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드셔야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크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크기를 내는 기법,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